자, 여기까지 하면 뭐가 남았죠? 이제 옵션 메뉴에 대한 처리가 남았죠. 끝으로 상세 화면에서도 이렇게 옵션 메뉴를 호출할 수 있게 구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참고사항이 있네요. 참고사항으로 문자열을 치환하는 str_replace 메소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Our Framework 솔루션에 들어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굳이 소스를 설명을 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고 있네요. util.java 파일을 열어보시면 str_replace라고 해서 이 문자열을 이 문자열로 고치는데 원본 문자열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참고상으로 나중에 자바가 익숙해지시면 한번 해독해 보시면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XML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남았네요.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XML은 all_detail.xml을 사용하기로 했죠. 자, 여기서 이제 generate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간 나시는 대로 조금 읽어 보시고요. 자, 이 소스를 보시면 PHP 헤더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제너레이터 기능이죠. 이런 것들이 maxEA 값을 기본 값을 1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ort name 분류명으로 010101이면 도서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분류다 라고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010102이면은 그래픽에 대한 분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고, 그리고 XML에 대한 헤더를 정의하고 리스트 태그부터 시작을 하죠. 실질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니까요. 상품 고유 번호가 15번일 때는 XML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하겠다라고 조건문을 이렇게 달고 있죠. 자, 상세 정보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row ID 고유 정보, 그리고 분류명, 그리고 상품 제목, 요약 정보, 그 다음에 상세 정보, 그리고 sort 분류 코드, 그리고 분류명도 역시 출력을 sort name으로 출력을 하고 있네요. sort name으로 출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위에서 배열 처리했던 그 변수였죠. 그 다음에 maxEA 최대 주문량은 아까 10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10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 그리고 실제 이제 숫자로 된 가격이고, 얘는 화면에 출력할 가격이죠. 그리고 레이팅에 대한 정보, 이미지 주소, 그리고 웹 주소, 웹 상세 정보가 있는 주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실험용으로 제너레이터 시나리오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14번 상품 코드일 경우에는 정보는 다 나올 거고요. maxEA 값을 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없다는 거죠. 재고가 없어서 주문할 수 없을 경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상세 정보에 대한 웹 주소도 아직 준비를 안 한 상태네요. 참고하시고요. 실험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ML을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more_detail.php에서 row ID 값 상품 고유 번호를 15번으로 해서 요청을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15번 레코드가 나오고, 주문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10개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rt 같은 경우도 분류 코드가 나타나죠. 그리고 웹 주소도 나타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14번 레코드를 호출해 봤습니다. 14번 레코드를 호출해 보면 여기서는 max EA 값이 0으로 나타나는 것을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실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상기기에서 실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 더 교정할 부분이 있죠. 옵션 메뉴와 상품 검색 기능 교정. 옵션 메뉴는 옵션 메뉴 .java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열어서 고 서치, 즉 검색하기 버튼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처리죠. 그랬을 때는 몰 리스트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상품 목록으로 가게끔 처리를 해놨네요. 자, 몰 리스트로 가면 오타네요. 몰 L이 빠졌네요. 몰리스트.php 파일을 호출을 하는데 이 파일에서 이제 분류명을 던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기존 소스에서는 소스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XML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조건에서 이렇게 소트가 없을 때도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상품 검색어가 없을 때도 목록에 상품이 전체 상품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핑몰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했을 때만 나올 거냐, 아니면 기본 몇 개를 출력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목록을 출력을 할 때 목록에 나올 양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페이징 처리도 해야 되죠. 자, 그 부분이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나오네요. 만약에 실제 쇼핑몰 운영할 때는 상품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화면에 전부 다 뿌릴 수가 없죠. 그래서 페이징, 목록에 페이징이라는 처리를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서 볼 수 있게끔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술은 페이지 지면에 할당되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본서에서는 주문 목록에서 페이징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어를 넣고 이렇게 쇼핑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분류값은 넣지 않고 XML을 호출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 및 실험 과정인데 여기서 실험하는 과정을 보면서 설명하죠.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컴파일할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데이터와 연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이 난해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사례를 보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인트로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까 옵션 메뉴, 이 서치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이 서치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품 목록이 이렇게 전체 상품 목록이 나오죠. 그리고 분류명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제목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를 선택을 했네요. 첫 번째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세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의 분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 정보가 나오죠. 도서의 프로그래밍이라는 분류 정보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제목하고 분류명, 이미지, 가격, 그리고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 스피너, 그리고 장바구니 버튼과 계속 쇼핑 계속 버튼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바가 나타나죠. 자, 여기서 스피너를 선택을 해봤네요.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피너를 선택하면 이렇게 스피너에서 수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두 개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되고요. 선택만 하고 다시 이제 백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쇼핑한 다음에 이제 쇼핑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봤네요. 이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두 개라고 입력이 들어갈 거고, 쇼핑 계속하기 이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다시 상품 목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에는 이 목록에서는 분류명이 선택이 안 됐었죠. 근데 이 상품을 검색을 하면서 상세 보기를 하면서 분류명이 잡혔기 때문에 이 분류명 값을 가지고 가서 목록에서 이렇게 분류명에 대한 상품들만 추려서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14번 상품인 이 버튼을 클릭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 이 14번 상품에 대해서는 아까 XML에서 재고가 없음, 최대 주문량을 제로로 설정했죠. 그래서 스피너에서는 재고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스피너를 누를 수 없게 디세이블한 상태로 나타나겠죠. 자, 비교를 해보면 스피너를 누를 수 있게 하는 화면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 못하게 하는 화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나타나죠. 입체감 없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해봤네요.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주문 수량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안내문이 나와야겠죠. 재고가 부족합니다. 주문 수량을 선택하세요. 뭐 이런 안내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버그가 발생합니다. 안내문을 설명문을 보시면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화면 캡처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오류가 발생하죠. 이 부분은 화면 캡처를 받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디버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클립스 대화 상자에서 디버그 화면에서 볼 거냐라고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디버그 모드에 이클립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류된 사항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 그 오류가 발생한 사항부터 추적을 해 보시는 게 통상적이고요. 스트링 인티저.parse를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인티저에 대한 클래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손을 댈 수 없는 기본 JDK에 있는 클래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기보다도 그 전에 뭔가 잘못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전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제 스피너를 선택된 스피너의 값을 호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결국엔 util.string2int 라는 메소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봤더니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예외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고자 했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이 값이 0, 1, 2, 3, 4가 아니고 아까는 재고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문자열이었거든요. 이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문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try catch 구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try catch 구문으로 처리하고 number format exception에 대한 catch 구문을 추가를 해 놓으면은 저렇게 사용자 화면단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수정했으니까 다시 가상기기에서 실행해서 이 화면으로 와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림에서처럼 주문할 수량을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넘버 포맷 익셉션에 대해서 캐치 구문에 로그 캣으로 출력하기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넘버 포맷 익셉션이 나오고 unable to pass, 재고가 부족합니다에 대해서는 인티저로 해독을 할 수가 없다, 변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테일 화면으로 상세 정보를 웹서버에 호출했을 때에 대한 로그 캣이죠. 보면 14번 정보를 14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XML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다른 객체들은 밑으로 밀리죠. 그래서 겹치지 않고 잘 확대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다시 확대된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시 축소가 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더 상세한 상품 정보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웹페이지, 지정된 웹페이지로 화면이 이동되겠죠. 자, 밑에 또 있나요? 그 웹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로직을 웹페이지 정보가 없으면은 상품 이미지가 보이도록 했는가 보죠. 그래서 지정된 웹페이지로 이렇게 웹브라우저가 나타나면서 상세 정보가 나타나는데, 딱히 저희 HTML로 이 상세 정보를 상세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전 화면으로 쇼핑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상세 보기 화면으로요. 자, 여기까지 해서 22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